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란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기운이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시간 타고난 그 기운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표출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기둥에 8글자다. 그래서 사주, 기둥주자 해서 8글자, 팔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기운이에요. 그 기운을 생일날을 중심으로 표출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명리학인데, 명리학은 생일날을 기준해서 표출해서 육친법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 재운이나 관운이나 직업운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렇게 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성술하고 다른 것은, 점성술은 그냥 신한테 물어봐서 하는 점성술도 있지만 점성술의 가지수는 아주 많죠. 대부분은 띠로 하죠. 띠. 무슨 띠가 어쩌고 저쩌고, 그 글자 하나로 인생이 논한다,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신뢰성이 많이 부족한 거죠. 글자 한자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명리학이 발달되는 것이고, 명리학으로서 생일날을 중심으로 풀어서 하는 겁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생일날을 중심을 잡고 육친법을 거기 결부해서 표출하고, 그 다음에 운세, 대운과 세운, 1년짜리 운, 이걸 또 결부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간에서는 있느냐 부정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생각, 그 사람의 생각 나름이죠. 예컨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원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철학관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주팔자의 운세라는 것이, 또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화, 토, 금수 오행으로 이루어져서 그걸 결부시켜서 상담을 합니다만은, 목이라는 것이 이제 갑을 할 때 갑목인데, 이 큰 갑목은 나무로 말하면 큰 나무입니다. 소나무처럼. 음양할 때 양목이죠. 소나무 같이 큰 나무는 묵직하고, 위로만 뻗어 올라가는 그런 성기를 지녔지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묵직하면서 위로만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옆에, 밑에,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사회성으로 발달된 사람은 또 조금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힘이 강한가, 계절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 이걸 결부시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갑을 할 때 을목인데, 을목은 양 다음에 음이잖아요. 음목입니다. 음목이라는 건 작은 나무, 또한 과일나무, 또한 화초나무, 이 작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음이에요. 이 작은 나무는 위로만 뻗어간 것은 아니고, 아기자기하게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이러기 때문에, 을목이라는 자는 그 성품이 재능이 많고 굉장히 재주가 많죠. 비교적. 그래서 그런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가정에서 재주가 많으니까 재능이 간단한 세면기나 수도 같은 걸 고칠 수가 있죠. 근데 갑목은 좀 다르죠. 투박하잖아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정할 때 화인데, 병화는 양화로, 음양할 때 양입니다. 양은 태양불이잖아요. 그래서 큰 불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화는 작은 나무, 장작불, 촛불 등등, 작은 화 기운이 있는 그런 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은 화라도 병화라는 성질은 묵직합니다. 크니까 태양불이. 그래서 단순한 성질을 지녔어요. 아기자기한 것이 부족하지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다. 또 정화는
그 장작불이지 않습니까? 촛불, 장작불, 작은 불, 따뜻한 불,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성격이, 재능이 있고, 아기자기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힘이 강하면 불이기 때문에 성질이 성질을 돋구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아주 자주 일어나지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양불은, 글자 그대로 태양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에가, 겉으로는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렇지만, 내면에는 그 자존심이 항상 강하죠.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 그 오행이 그 형성되는 그 기운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한데 무토와 기토가 있어요. 무토와 기토는 양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토는 큰 땅, 큰 흙, 산덩어리 같이 큰 땅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죠. 그럼 기토는 뭐냐? 작은 땅. 작은 땅은 뭐예요? 우리가 그 화초를 길러먹은 흙도 작은 땅이고, 전답, 논이나 팥에 그 곡식을 길러먹은 땅도 작은 땅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무토라는 성질은 저 산이에요. 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를 지닌 사람이 그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강해서, 그 사주 전체에 힘이 강해서, 자존심이나 고집이 센 사람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남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그 1%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다 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기토는 음이잖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먼저 베풀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친척간이야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친구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는 꼼꼼하고 자존심 없고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고 이럴지라도 그 소심한 성격이고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것이 인색하게 놀죠. 할 줄 모르죠. 마음에서 우러나질 않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운이라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라는 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과 달리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생일날로 중심을 해서 육진법이나 모든 그 재물이나 운세나 이런 걸 따져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올바르게만 판단한다면 그 80% 이상 90%까지 그 사람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주팔자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한번 마음을 누그뜨리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올바르게 상담하는 곳을 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싸게 해서 그냥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물을 쳐놓고 오기만 하면은 바가지 씌우고 부적 비싸게 하라고 그 몹쓸 얘기만 많이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싸게 한 데 가지 마시고 한가족 뭐 몇만 원 이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뭐 나도 3만 원 받다가 1인 5만 원 받은데 1인 5만 원짜리가 거의 80, 90%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올바른 학술가를 만나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주 팔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주의 그 오행의 영향력 그런 그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